학창시절 외우느라 한 번쯤은 고생해본 경험이 있었을 그것. 오늘은 원소 이름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내거나 만들어낸 원소 종류는 118개. 지금도 실험실에선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종류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원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짓는 게 일반적이다. 태양의 주성분인 헬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서 따왔고, 네온은 새롭다는 그리스어 네오스에서, 칼슘은 석회를 뜻하는 라틴어 칼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지역의 이름을 딴 원소들도 많다. 화재 경보기에 쓰이는 아메리슘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원소이고, 마리 퀴리가 발견한 폴로늄은 그녀의 조국인 폴란드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리스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이름을 딴 마그네슘과 독일인 화학자 빈클러가 발견한 게르마늄도 있다. 사람의 이름을 딴 원소도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 실험에서 발견된 새로운 99번 원소는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아인슈타이늄으로 부르고, 이 아인슈타이늄의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든 원소인은 주기율표를 고안해낸 멘델레이프의 이름을 따 멘델레뷴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부르는 원소 이름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일본은 화학 강국이었던 독일의 원소를 번역해서 이름을 지었다. 수소는 독일어 바사스토프에서 따온 말이다. 바사는 물이고 스토프는 재료라는 뜻인데, 물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수소라고 번역한 것이다. 신맛이라는 뜻의 사우어 스토프는 산소로, 수치라는 뜻의 콜른 스토프는 탄소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일본의 영향으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원소의 발음까지도 독일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독일이 화학에서 최강국이었지만 20세기 들어서 미국과 영국이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어로 된 원소 이름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제출할 때 영어를 써야 했던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독일식 발음 때문에 매우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제 순수 응용 화학 연합인 IUPAC에서 정한 표준 이름으로 원소 이름들을 개정하게 되었다. 53번 원소인 요오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엔 옥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름질 옥자에 법도 도자를 쓴 옥도는 일본 발음으로 요오도가 되는데, 이것이 독일어 요오드랑 발음이 비슷해서 음차를 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급식들은 요오드를 영어식 발음인 아이오딘으로 배운다고 한다. IUPAC에서 표준으로 정한 정식 이름이 아이오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바뀐 원소 이름이 총 21개인데, 티타늄은 타이타늄, 망간은 망가니즈, 제르마늄은 절마늄, 크세논은 제논 등으로 바뀌게 되었고, 화학 교과서도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특별히 예전 이름과 새 이름을 같이 쓸 수 있게 허락한 게 딱 2개가 있다.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다. 왜냐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개정된 이름이 기존의 발음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원소인 나트륨은 자연 상태에선 구할 수 없고 소금이나 소다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이집트의 나트론 지방이 소다로 유명했는데 바로 여기서 나트륨이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영어권에선 나트륨을 소다에서 유래한 소듐으로 부르고, IUPAC 표준 이름도 소듐이다. 소듐이란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본 아저씨들도 있을 텐데 이제부턴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이다. 원자번호 19번 칼륨도 나트륨과 비슷한 신세다. 칼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였다. 험프리 데이비는 식물을 태워 잿물을 내린 뒤 이를 증발시키면 남는 포타쉬라는 성분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 금속 원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데이비는 이 금속에 포타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당시 화학계를 주름잡던 독일은 원소에 영국식 이름을 붙이는 걸 좌시하지 않았고, 아랍어로 식물의 재라는 뜻의 알칼리에서 칼리를 따와 칼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칼륨을 일본에선 카리라고 불렀는데, 사이안화 칼륨, 즉 청산카리를 우리나라에선 청산가리라고 부른다. 어쨌든 영어권에서 쓰는 포타슘과 독일에서 부르는 칼륨 역시 둘 사이의 발음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해 그동안엔 개정 전의 이름과 개정 후의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는 교과서에서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말이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아재가 된다, 이 말이다. 아재가 되기 싫은 사람은 본 영상을 10회 이상 다시 보기 하면서 새로운 원소 이름을 습득하길 바란다.